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값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최근에 LH 공사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산시장 거품이 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사 대책으로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면서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실지 관련해서 토론 나눌 텐데요. 두 후보께 처음 1분 30초씩 말씀 듣고 이후에 자유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 3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호 1번 박영선 후보님의 1분 30초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서울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응원도 있었지만 또 꾸중도 있었습니다. 집값 좀 안정시켜 주세요. 더 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부동산 때문에 응어리진 거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영선이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을 앞당기는 그러한 서울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서울 시민들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부터 재건축을 시작을 해서 공공임대주택 7만 6천 호 그리고 시유지에 12만 4천 호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사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10만 호 이렇게 합해서 30만 호를 앞으로 5년간 그렇게 공공 방식으로 분양하고 또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들에게는 특별히 네, 말씀 약간 짧게 좀 됐습니다만 좀 이따 자유토론으로 아마 더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께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죠. 그래서 경제 악순환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참 정말 못 쓸 짓을 시민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했습니다. 시장이 되면 바로 한 달 내에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하지만 실제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이 정부가 또 지금의 서울시가 억눌러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주지 않아서 상계동, 목동 시작할 수 없는 물량들이 있고요. 또 재정비 단지, 또 단지별 계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눌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처를 다니면서 이런 단지들이 많은 걸 확인했고요. 바로 한 달 내에 시동을 걸어도 1년 내에 바로 본격화될 수 있는 물량이 한 8만 호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전체 36만 호 추가해서 신규 주택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기가 1년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이걸 시작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님의 1분 30초 발언씩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짧게 발언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유토론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박영선 후보께서 먼저 시작 포문을 열어주시고 5분씩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인터뷰에 나오셔서는 일주일 만에 허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시동을 걸겠다는 뜻이죠. 오늘은 한 달 만에 또 시동을 걸겠다고 말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목동하고 상계동은 안전진단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동의 대부분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이거 파악을 제대로 통과가 안 됐죠.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아니야, 괜찮아요. 네, 1차, 2차 이렇게 안전진단이 있는데 1차는 구청에서 신청하는 거고 2차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제가요. 네,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목동 단지를 네,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안전진단에서 걸려가지고 못 나간다는 걸 하소연을 아주 길게 하시더라고요. 2차는 어디서 하는 거죠? 국토부에서 다 관여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1차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차에서 걸려서 2차를 지금 못 간 데도 하시는 있고, 이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1차에서 걸려서 못한 데도 있고요. 2차에서 안 되면 다시 또 1차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우라통이 터진다 하는 말씀을 많이 거의 드렸습니다. 다 끝났고 단지 한 군데만 남았는데요. 지금 하시는 이런 말씀이 제대로 파악하시지 않고 그렇지 성급하게 않습니다. 늘 여의도 시범 아파트나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만에 하겠다, 한 달 만에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일주일 네. 안에 시동을 걸고요. 근데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려면 뭐 한 보름 정도의 예고 기간도 거치고 또 보름 정도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서 필요한데 근데 서울시장이 그걸 다 합니까? 그렇지 시의회와 않죠? 함께 협의를 해야죠. 네, 구청장이 하는 거죠.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그것을 신청하고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밟아 가야 되는데 오 후보님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제가 쭉 보면 늘 성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를 신속하게 해야 돼서. 말씀드리고요. 자, SH 분양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제일 먼저 처음 분양 원가가 공개된 거는 2004년 2월입니다. 2004년 노가 본인이 시장하실 때인가요? 아니죠? 2006년에 그렇죠? 노무현 네. 대통령께서 분양원가 그때 공개를 국회- 한다고 하셨는데 네. 자, 안 하고 미루고 계시다가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지면서 제가 후분양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동시에 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듬해 2007년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자, 분양 원가 공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네, 62개 했습니다 네. 그때. 지금 이 분양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바가지를 못 씌우게 핵심이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분양 원가 공개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비 세부 내역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도급 내역서 공개하셨습니까? 하도급 내역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도급 내역서 공개하셨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설계 내역서 공개하셨습니까? 표준 이 세 62개 가지가 빠지면 항목을 공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이 않았습니다. 세 가지가 빠지면 실질적인 분양 원가를 공개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것조차도 몇 년을 그런데 미뤘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는 그것조차도 그랬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자, 52개 항목 하셨다고 했죠? 그 항목이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중단을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그거는 다 잘못된 흐지부지 된 것이고요. 겁니다. 그 항목이 이명박 정부 때 줄었습니다. 얼마로 줄었습니까? 제가 하던 62개 항목을 전부 다 줄여서 박원순 시장 때 거의 한 이명박 20개 정부 항목을 때 그렇게 줄였습니다. 고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저 예를 들면 분양 원가 문제도 얼마 전에 가셔서 협약식을 자, 거치신 설계 내역서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님을 내일 KBS 토론 때 증인으로 모실까요? 네. 바로 경실련의 그 김원동 본부장님께서 예. 오세훈 후보가 설계 내역서,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이거를 꼭 공개한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주문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네. 먼저 분양가 상한제와 됐습니다. 네. 분양원가 공개를 한 시장으로 그래서 제 이야기는 뉴스를 지금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5년간 시장을 하셨으면 시정을 좀 잘 파악하시고 시민들한테 아니 제가 했던 일을 제가 소상하게 했다고 설명하실 말씀을 필요가 드리는데 있겠다 어떻게 이런 그렇게 설명입니다. 말씀하시나요?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요. 대가로 36억 5천만 원 보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네. 가족 전부 다. 네. 거기서 추가로 우리 더 받으신 거 있습니까? 제 아내의 지분은 8분의 1입니다. 네, 추가로 더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가로 받은 거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확히 에세이 말씀드리면 모르죠. 또 말을 바꾸시네요. 아니 장인 장모님이 받으셨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말을 바꾸셔요. 아니 돈을 받으면 자, SH에서 오늘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단독 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 공급을 받았다. 추가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용지를 받은 게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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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땅은 36억 5천만 원 보상 플러스 또 그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단독 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을 또 받은 것입니다. 몇 평이나 받았나요? 그것은 저희도 지금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면은 대리될 것 같으니까. 제 기억에는 없고요. 네. 아니 또 저희 거짓말하시네요. 처갓집 재산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지금 정확히 알겠어요? 계속해서 거짓말, 말 바꾸기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 그러나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아, 그러나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증인이 3명입니다. 그것도 글쎄 두 명인 줄 알았더니 또 3명으로 늘어났나요? 네, 증인이 3명이더라고요. 우리 KBS에서 속담에 인터뷰한 사람이 2사람. 3인성을 하고 3명이 네, 없는 호랑이를 KBS에서 봤다 그러면 호랑이가 인터뷰한 생겨난다 사람이 그러더니 2명, 그다음에 측량한 측량팀장이 1명이 있는데 나중에 다 이 3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증언이.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 키가 크고 오세훈 후보였고 하얀색 옷을 입었다. 네, 생태탕을 먹었다. 네, 그런데 지금 안 가셨다고 나중에 얘기했고 또 볼 말을 날이- 살짝 바꾸시면서 기억 앞에서는 누구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가 증거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네. 제가 좀 시간을 쓸까요? 예. 시간을 다 쓰셨네요. 오세훈 거의. 후보가 2분이 남으셨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 좀 이 내곡동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또 박영선 후보 캠프 그리고 KBS 이런 데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이겁니다. 근데 이 본질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측량하는 데 갔느냐를 가지고 저렇게 계속해서 초점을 옮겨갑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초점은 이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LH 사건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땅을 산 게 아니죠. 둘째는 오세훈 시장이 과연 관여를 해서 이것을 더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근처의 당시 시가에 비해서 더 받았느냐. 이 세 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걸 입증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난데없이 제 시장 취임 전에 측량하는 데를 갔느냐를 놓고 거짓말을 했다고 자꾸 몰아갑니다. 시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요소들이고요. 이 밑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신데 대부분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써 있는 것처럼 부시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박원순 시장 초기에 제 잘못을 뒤지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엄청나게 뒤져댔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얘기가 없다가 선거에 나오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시작했다가 이걸 입증을 못하니까 측량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6년 전의 일이 정확히 기억날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지를 좀 두기는 합니다만은 옛말에 3인성어라고 있습니다. 3명만 없는 호랑이를 봤다고 해도 호랑이가 있는 게 된다 하는 속담이지요. 기억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 수사기관에서 마주칠 겁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보시는 이겁니다. 예, 끝났습니다. 15초 남으셨습니다. 네. 네. 이 내곡동 땅의 핵심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측량 장소에 갔느냐 안 갔느냐입니다. 이제 본인이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말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논점을 흐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